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자주 보네요. 네. 자주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시국이 시국이라. 맞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나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뭐 잘 지내죠? 네, 그럼요. 네, 여전히 방콕? 네, 그럼요. 거의 방콕만 하고 네. 있습니다. 바쁜 척을 저희 좀 해야죠. 바쁜데요. 뭐 운동도 하고 네. 책도 읽고 어. 영화도 오. 보고 그다음에 뭐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바쁜데요. 와, 진짜 역시 말씀하신 것을 다 하고 계시나 보네요. 네, 사실 저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계시네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참 바쁠 때 몇 년간 바빴는데 한 달만 정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 달, 그래서 뭐 그래서 방콕이나 치앙마이 이런데 한 달 살기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다 그냥 스탑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 되고 보니까 뭐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저는 사실 마음은 되게 편하고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거 빼고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시간을 혼자 갖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그런데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요즘에는 내려놓고 뭐 하나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좋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옛날에 간절히 원했던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좀 즐기고 있어요. 너무 좋으시네요. 네,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불안할 때도 가끔 있긴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맞아요. 이렇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맞아요. 또 집에다가는 또 잘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예. 저도 이렇게 제 시간을 이렇게 쑥 돌이켜 보면은 20살 때부터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맞아. 대체적으로 사람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 20살부터요? 그러면 네. 지금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네, 딱 7년 됐네요, 올해.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나이를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 20살 때부터 한 번도 쉬어보지 않다가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한번 쉬어보니까 굉장히 이 시간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이 시기를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하게 편안하게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하루하루 조금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그런데 네. 우리가 왜 자기소개를 안 했죠? 지금이라도 할게요. 제가. 네네. 네네. 예, 제가 그냥 먼저 얘기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 리더십 전문가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강의와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리 상담하는 강사 마음통연구소의 소장 백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은 먼저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다들 저희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저희를. 저희도 그것 저희를요. 때문에 아마 그럼요. 놓친 것 같아요. 저 인기 팟캐스트잖아요. 네, 그럼요. 베스트 베스트. 팟캐스트. 네, 요즘에 진짜요? 이 책 좀 읽어달라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모르셨던 거예요? 오늘 무슨 책이죠? 오늘 네. 나는 팀장이다. 아.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이 책? 예, 나는 뭐 땡땡땡이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나는 팀장이. 제목은 나는 팀장이다. 네. 정말 저는 이 저자분 중에 한 명하고 굉장히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요? 네. 누구? 저는 두 번째 이렇게 책에 쓰신 분이 있어요. 이병호 씨 이름 뭐예요, 거기가? 두 번째가 누구죠? 두 이름이? 번째 성함 한번 말씀해 이름이 주시겠습니까? 어디 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책은요. 나는 팀장이다를 사실 이건 9명이 같이 쓴 공저인데요. 이 네. 책으로 하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 이 책의 저자인데 아. 사회까지 같이 볼게요. 아, 네. 원래는 멋있어요. 보통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가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요게 몇 번째 책이시죠? 이게 네 번째 와. 책입니다. 물론 번역한 게 하나 같이 공조를 한 게 NLP. 있는데 예. 뭐 총 5권이긴 한데 뭐 실제로 쓴 거로 치면 이제 5권인데 번역한 거 빼면 4권. 네 번째고 저는 공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두 번째 책인 문제결자가 두 분이 저랑 같이 한 번 그 책 예. 엄청 대박 났었잖아요. 그쵸 많이 팔렸죠.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책과 지금 이제 이거는 9분. 그래서 두 권은 제가 혼자 썼고요. 그 4권이 있는데 이 책 간단히 소개 좀 드릴게요. 네. 이 책은
이 현실 팀장의 일상 리더십이라는 어떤 약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책이에요. 실제로 리더십에 대해서 뭐 굉장히 책이 많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쓴 건 아니고요. 실제 팀장, 그러니까 리더라면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8개 영역으로 나누고 47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가진 어떤 이슈와 그 이슈를 테마를 갖고 그 테마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더십 하면 막 그냥 어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책은 그냥 사례를 보고 팀장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누구나 또 리더라면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리더가 아니어도 팀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팀원의 입장도 들어있으니까 상사는 리더는 이렇게 생각하겠구나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리더만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합니다. 예, 여기 저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네. 좀 속이 보이지만 예,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명이 공동으로 저자를 했는데 네. 실제 한 절반 정도는 현업에서 팀장님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절반 정도는 진짜 기업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져오셨고 솔루션들은 강사님들이 같이 그래서 굉장히 집단 지성을 발휘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에 대한 느낌을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두 분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딱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우리 이병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책 되게 흥미롭게 읽은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쪽 기업 경영 쪽에 일을 해서 그런지 되게 쉽게 잘 읽혔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팀장이었다면 서재 하나 정도 한 권 정도 꽂아놔야겠다. 왜냐하면 47개인가 48개 너무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어떤 나름의 솔루션을 좀 제안했던 책이기 때문에 꽂아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명의 정말 현업 팀장님들 포함된 그런 전문가들끼리 모여 계셔서 키워드를 정말 잘 뽑아냈다라는 거를 읽으면서 되게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랬어요. 제가 이 소재를 보면서 이 소재면 나도 한번 책 한번 써볼까? 혹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세미 주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명의 저자가 쓴다면 이렇게 많은 되게 핫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9명이란 집단 지성에 모였으니까 나온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이 책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맞아요. 진심이죠. 그거 진심. 네. 근데 저도 이병훈 소장님하고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저도 이 책이 굉장히 좀 술술 잘 읽혔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좋았다라는 건 가장 좋았던 점은 지극히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도 굉장히 많고 또 팀장 경험이 계신 분이 9분이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어떤 리더십 책을 읽고 나면은 사례가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군더더기 전혀 없이 팀장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뽑아낸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기업에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홍보 마케팅 일을 했거든요. 그때 사원, 주임, 대리, 파트장까지 있으면서 물론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했을 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 전공법하고 워크 스마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거든요. 전공법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 대표님 2분이셨는데 이 2분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불편함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어떻게 해야 돼라는 솔루션을 제시한 책이라던가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전공법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상황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좀 놀랐어요. 이런 부분까지 담길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제가 워크 스마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제가 대리급 교육생분들과 강의를 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팀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아요. 업무를 정확하게 지시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이 책엔 담겨져 있어요. 상사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위에 본부장님인 거죠.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솔루션으로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그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책 중에 한 권이라서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가장 베스트했던 건 코칭 기술이 굉장히 명료하게 담겨져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코칭 기술이 좋습니다. 네. 이게 다양하게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코칭 기술이 있으니까 이 책 읽으면서 아 이때는 이런 방법, 이때는 이런 방법이 나와 있어서 좋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역시 너무나 또 좋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한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도 뭐 솔직한 최고의 저도 페이지이기 뭐 때문에.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뭐 저야 당연히 좋은 느낌인데 이제 뭐 계속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총 8개 챕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트 1부터 쭉 간단히 보면 재미있어요. 되게 잘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성장을 돕는 팀장이다. 나는 효율을 높이는 팀장이다. 그러니까 땡땡땡이 사실 이 가로예요. 그래서 나는 성과를 책임지는 팀장이다. 나는 공정한 팀장이다. 나는 협업하는 팀장이다. 나는 권한을 위임하는 팀장이다. 나는 워크 스마트하는 팀장이다. 나는 전공법을 택하는 팀장이다. 실제 보시면 팀장들이 해야 될 역할, 책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걸 다 잘하면 완벽한 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사실 우리가 노렸고요. 그래서 그 팀장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든가 책임 그것들이 있는 롤을 전부 다 뭐 모두 실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느낌은 이제 9명이잖아요. 사실 너무 많긴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굉장히 협업과 집단지성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게 되면 사공이 많으면 또 하늘로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어떻게 협업을 했냐면 내용을 쓰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그걸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내가 쓰는 거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가장 베스트한 솔루션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한 명이 서서 갖고 있는 내 사고의 틀이라든가 이런 어떤 솔루션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협업의 좋은 사례들은 뭐냐면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 그다음에 다양한 솔루션 이것들이 잘 믹스가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경험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같이 쓰는 거의 장점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팀장이다 책은 실제 리더 역할을 했던 분들이 또 리더를 공부했던 학습했던 연구했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책인 예.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저자분들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 이 저자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8가지의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가 아까 그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실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싹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리더십 책을 쓸 때 성과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그럼 약간 이론적 배경이나 그런 걸 하고 나서 마지막 파트 3 나는 성과를 책임지는 팀장이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추가하면 정말 그쵸, 완벽한 그쪽이 책이 하나 나올 수 성과관리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밑주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뭐 좋았습니다. 성과 관리 들어있고 코칭이 들어있고 네. 소통도 들어있고 협업, 스마트 워크 스마트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일하는 방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되고 특히 이거는 첫 장부터 쭉 읽어서 끝까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제가 나눠져 있어서 파트별로. 네. 내가 필요한 주제를 먼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먼저 그 파트만 읽으시고 나중에 또 시간 내면 보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내가 현재 말씀하신 것은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뽑아서 읽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건 공감된다는 거죠. 내 어깨의 짐을 알아주는 책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좋은 책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의 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페이지는 우리 백 소장님, 네. 백 소장님부터 한번 어느 내용이 최고의 페이지인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138페이지부터 이어져서 14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알려면은 이 사례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좀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 대리가 팀장님께 면담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도에 승진 대상자인데 A를 받지 못하면 내년도에 승진 대상자가 되지 못하니 평가할 때 좀 고려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때 팀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물론 김 대리가 A를 받게 되면 다른 팀원은 B와 C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몰차게 안 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에게 A를 줄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일 때 이제 140페이지에선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첨언해서 말하면 이 책이 너무 재미있는 건 팀장님의 속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좀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지 라는 이런 소개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우선 140페이지 인상 깊었던 말씀을 드리면, 팀장으로서 갖는 대표적인 고민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자기 평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승진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목표 수립부터 중간 점검까지 정량적, 정성적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성과 관리의 핵심은 일관성과 투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장이 일관성 있게 성과 관리를 진행해왔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였으면 조직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겁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최고의 페이지를 뽑았던 거는, 이 부분에서 팀장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향 중에서 하나가 공정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데, 공정성에서 한 번 어긋나면 누군가는 불편함과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승진 대상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A를 줘야 될까? 그래, 내가 그 사람하고 한두 달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길게는 뭐 3년, 4년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승진이 누락되면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또 팀원을 불러요. 이번에 김 대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좀 이해 좀 해주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으로서는 딱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인사평가 때 불리하다고 느끼는 탑5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인맥 위주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불편함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쵸.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인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조사를 한번 보니까 승진과 보직 등을 위한 인사고과의 공정성에서 우리 팀장은 공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체로 공정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이래요. 그리고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변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49.1%, 보통 10명 중에 5명, 4명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불합리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직이라든가 뭐 퇴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팀장은 어쨌든 사람이 마음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가 맞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이 책에서 그냥 딱 정확하게 가장 팀장에게 중요한 건 공정성이고 이걸 깨닫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내가 결정을 할 때 좀 파워가 생기는 느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가 공정성을 가져야 되겠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좋았던 건 공정성을 가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후속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인 것 같아요. 인사고과에서 냉정할 때 냉정한데 그 다음은 열정을 가지게끔 김 대리에게 불러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사람이 지치지 않게끔 동기부여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성과 관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의 후속 처리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해답처럼 정답에 가까운 솔루션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는 좀 최고의 페이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이어가면 시간이 되나요? 그럼요. 예, 충분합니다. 이게 공정에 대한 거는 리더십에서 거의 단골 손님이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결국 평가를 해야 되고 동기부여와도 많이 그렇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또 백 소장님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책에서는 해법
까지는 아니고 방향성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법이라고 하면 약간 이 책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게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엄청나게 뭐 오너 회사부터 다양한 그럼요. 조직들의 맞아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사례와 솔루션 하나로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현업에 계신 리더분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줄 수 맞아요. 있어서 그거는 저 동의하고요. 네.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솔루션들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옵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사실은 좀 움직이는 거라서 답이 없어요. 저 상황도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단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한번 보여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어떤 통찰이나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리더십과 관련돼서 관심 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엄청 잘 카테고라이징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사님은 몇 네. 페이지 저는 있어요? 35페이지가 가장 좀 눈길을 끌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고 책에서만 나온 내용을 보면 팀장님이 이제 성과가 높으셔서 이제 팀장으로 진급이 된 케이스고 그 팀 안에 원래 있던 선배님은 좀 그 승진이 좀 누락이 되면서 후배가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족보가 좀 꼬인 거죠. 족보가 꼬이는 건데 저는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다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그랬어요. 깨알같이 진짜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약간 축소판을 좀 가져온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거기서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나이가 많아 부담스럽다고 해서 거리를 두거나 피드백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나이 많은 팀원한테 하는 겁니다.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팀원의 자리에 가서 보고를 받거나 팀원의 말에 경청하며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1대1로 근처 카페나 공원과 같은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기회를 갖고 경조사를 잘 챙겨주는 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드포워드를 활용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피드백을 무시하는 대부분 이유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기를 강요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팀장이라는 역할을 신분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나이 많은 팀원에게 반말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적이면서 한국의 기업의 생리에 대해서 담은 책이라는 게 딱 증거죠, 이게. 그리고 근처에 공원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솔루션을 누가 그동안 얘기했어요. 어떤 리더십 이론가도 이런 해결책을 꼭 공원으로 알려주지 가야 않았어요? 될까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첫 번째 회사 때 좀 네. 생각도 좀 네. 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해요, 이 책은. 내용들이 보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진짜 일상 리더십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할게요. 저는 사실 뭐 제가 같은 쓴 저자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뭐 좀 나눠 쓰기도 했으니까 제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앞에 서문을 제가 썼어요. 앞에 보시면 서문을 제가 썼는데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서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부를 읽겠습니다. AI의 시대, 4차 산업혁명, Z세대들의 등장. 이렇듯 세상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있던 리더십이라는 것이 너무 진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도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결국 조직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조직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기업의 성패가 리더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직에서 리더는 왜 중요한가? 도대체 리더십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리더십에 집중하는가? 이 책을 기획하면서 저자들이 고민한 것은 어떤 이론을 소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담아내는가였습니다.
특히 팀장, 이제 막 팀장이 된 이들이 이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치는 해안을 갖길 바랐습니다. 단지 9명의 저자들의 생각을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팀장이었을 때 팀장들과 함께 교육할 때 나왔던 수많은 문제에 대해 그들의 관점에서 요긴한 문제 해결책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문이 꽤 긴데요. 그중에 제가 좀 발췌를 했고요. 제가 서문을 쓰면서 실제 이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 책을 왜 써야 되는가의 목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담으려고 이 서문의 내용을 넣었고요. 실제 책을 쓰는 목적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빛나려고 내가 나만 좋으라고 책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책은 읽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읽혀지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을 열심히 썼는데 나만 좋아. 근데 아무도 읽지 않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책, 그리고 타인에게 성장과 변화를 주는 책, 그리고 특히 리더들이 본인이 관점이 있고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그 리더십 스타일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가져가면 이 책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문에 있는 내용을 최고의 페이지로 선정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2부에서 만나요.